하장 동반에 위치한 마피랭 전망대는 멋진 풍경을 내려다볼 수 있는 관광 명소로 많은 베트남인들과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마피랭 패스라 불리는 행복의 길은 16개 소수민족이 힘을 합쳐 1959년 공사를 시작하여 6년이 지난 1965년 완공되었고 하장의 동반 매호박 지역을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기념비석을 마피랭 패스 전망대와 매호박 시장 초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날 마피랭 패스 전망대에 도착했을 때는 짙은 안개로 시야가 많이 제한되었습니다. 흐린 날씨와 잦은 안개로 인해 하장 동반 지역을 여행하실 때는 날씨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행히 재방문한 다음 날은 날씨가 맑아 멋진 절경을 영상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아래쪽으로 바라보이는 에메랄드 빛깔 강물이 바로 중국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뇨깨강입니다. 마피랭 패스 전망대에 오시면 꼭 휴게소에 들러 휴식도 취하고 계란 고구마 옥수수 등 먹거리들을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에는 삼다수가 있고 강원도에는 평창수가 있듯 이곳 하장에는 뇨깨수가 있네요. 배를 채우고 목을 충분히 축인 뒤 아래쪽에 뇨깨강으로 내려가 보았습니다. 뇨깨강은 중국에서부터 내려와 하장을 거쳐 까오방 지역까지 남동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특히 이곳 마피랭 패스를 지나는 협곡이 가장 장관으로 고갯길 중턱에서 도보로 30여 분 정도를 내려오게 되면 선착장이 나오는데 이곳에서 배를 타고 관람을 할 수 있습니다. 배는 20명 정도 탑승 가능한 크기로 이날은 날씨가 다소 흐려서 10여 명 정도 탑승해 여유있게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지나가는 협곡이 가장 명소로 배를 잠시 멈춰 세워 사진을 찍게 해주었습니다. 30여 분간의 뇨깨강 탐관을 마치고 매호박 시장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이날이 아마 장날이었던 것 같은데 수도 하노이에서는 볼 수 없는 다양한 전통 복장과 소수민족들입니다. 별도의 점포가 없는 이들은 길가에 서서 준비해온 물건을 파는 모습입니다. 한쪽에서는 직접 기른 닭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닭을 거꾸로 매달아 무게를 아마 재고 있는 듯 합니다. 북부 지역 소수민족들은 베트남어가 아닌 그들만의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대화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한 할머니가 닭장 속에 있는 닭들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새끼 돼지를 판매하는 상인들도 있네요. 이들의 복장을 보면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듯합니다. 새끼 돼지를 구매한 사람은 오토바이에 그대로 묶어서 데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구역은 닭, 돼지, 소 등 온갖 동물들의 배설물이 길바닥에 그대로 흩어져 있어 냄새가 정말 엄청났습니다. 시장에 가면 먹거리를 빼놓을 수 없겠죠? 푸드코트 같은 공간이 실내에 있어 이동해 보았습니다. 전통적인 재래시장의 모습이다 보니 위생적인 부분은 상당히 열악했습니다. 역시나 가장 만만한 음식인 쌀국수를 한 그릇 먹었습니다. 방금 도축한 듯한 고기를 판매하는 곳도 보이네요. 북부 지역 사람들에게는 정말 소중한 공간인 매호박 시장을 뒤로하고 매호의 왕이라 불리는 부엉찡득의 저택으로 이동했습니다. 부엉찡득의 저택은 동반에서 옌밍으로 가는 길에 위치해 있는데
매호박 시장에서는 1시간, 동반 중심에서는 30분 정도 이동해야 했습니다. 부엉찡득은 베트남 북동부 지역에서 살고 있는 흐몽족에게 매호왕으로 존경받았던 인물이며 북부 4개 현을 통치했습니다. 부엉찡득은 부어 매호라고 해서 매호의 왕이라고 불리는데, 매호는 예전에 소수민족인 흐몽족을 부르는 비공식 명칭입니다. 따라서 흐몽족의 왕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동반고원의 한가운데 있는 웅장한 그의 저택은 현재 기념관으로 운영되며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북쪽에서는 청나라가 공격해오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저택이라기보다는 계곡 중앙에 건축되어 마치 요새 같았습니다. 다락방 같은 옥상으로 올라가 보면 경계를 서는 곳 같은 공간도 있었습니다. 저택은 총 100여 명이 거주할 수 있는 규모로 64개의 방이 있습니다. 하장 지역을 방문한다면 멋진 자연경관과 더불어 매호왕의 저택도 꼭 방문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북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한 몽족 가정에 방문해 보았습니다. 베트남 북부 지역은 고원에 위치해 있어 기후가 굉장히 습하기 때문에 거주 여건이 좋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에 오토바이는 꼭 한 대씩 있습니다. 산중이라 볕이 잘 들지 않고 전기 공급 또한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낮인데도 실내는 많이 어두웠습니다. 바닥에 장판은 따로 없이 생활하는 듯하고 한국 제품의 TV가 보이네요. 주인 어르신께서 옥수수 주를 끓여주셔서 따끈하게 한 잔 마셨습니다. 네, 마당 한켠에는 닭도 키우고 있고 소를 키우는 외양간과 돼지우리도 있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베트남 북부 지역은 도로 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많은 변수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새벽에 내렸던 비 때문에 땅이 질어져 양방향에서 오가는 차들이 꽉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밤이 되면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동반 구시가지로 몰려나와 숨겨온 노래와 함께 하루를 마무리하는 하장. 내륙으로 이어지는 국경지대의 풍경과 삶의 모습들은 한국에서 느끼지 못한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